이거 누가 질문했어? 이게 뜻이 뭘까요? A분의 B의 뜻이 뭘까요? 자, 여기가 F야. 요 위에 뭐 점이 이렇게 A, B가 있어. 이 점에 대해서 A분의 B의 뜻이 뭘까요? 기울기. 기울기가 최대이다. 언제? 언제? 그럼 요 빨간 선은 y는 mx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오케이? 그럼 m이 두 개 나와. mx는 루트 x 빼기 1 이렇게 놓고 제곱을 하는 순간 m제곱의 x제곱은 x 빼기 1 이렇게 제곱을 하는 순간 누가 여기에 들어가냐면 mx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 얘도 제곱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판별식 0이다 하면은 m이 이것도 나오고 이렇게도 두 개가 나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는데 음수는 아닌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제곱할 때, 제곱해서 이렇게 될 때, 요놈도 그냥 불청객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해야 돼. 이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야. 제곱하, 연립하여 제곱해 그 과정에 얘가 따라 들어온다. 그럼 첫 번째는 요 분수 A분의 B의 의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과정 내내 그래프를 누가 잘 활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는 수학상, 수학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과목을 불문하고 똑같이 강조되는 거야. 응? 그 수학 1은 수학상은 2차 함수 정도까지. 응? 수학하는 유리무리 함수 그래프. 수학 1은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수학 2는 3차, 4차 함수 정도까지. 미적분은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까지. 이 대상들은 달라지지만 강조점은 똑같아요. 어쨌든 이 과목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을 배울 동안 각 과목에 등장하는 함수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고 어쨌든 그때에 배운 그래프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응? 이번에 지난주 보았던 수능의 수학 1, 수학 2 범위가 전부 문과이과 공통인데 거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 22번에도 그래프의 성질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자, 이런 식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이 fx가 3차 함수야. 근데 뭘 물어봤겠어?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 넘겨. 그런 다음에 x가 1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누.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 식의 의미가 뭐냐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1,f1이라고 해. 이 식은 뭐야? 응? 여기가 y는 fx야. 임의의 점이 있어. 아무 점이나.
이게 항등식이다 그랬거든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성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얘들이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구구단을 사용하듯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능력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없느냐.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이게. 물론 문제에 다른 요소도 있으나 가장 출발이 이거를 해석하는 거, 이 식을 보고 여기에는 기울기가 들어있네 이거야. 기울기가 들어있네. 그래 안 그래? 봐봐. 여기에 임의의 점이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 그럼 좌변의 의미가 뭐야? 직선의 이름이 L이라고 해. 좌변의 의미가 뭡니까? 요 직선 L의 기울기잖아. 기울기잖아. 그럼 내가 이 직선, 이 식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너네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알잖아. 알면 그걸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야. 그게 자기 자신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과정이야. 반복적으로. 대략 알아. 대충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있다가 입 닫고 있다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정답이 나와. 내 입을 통해서든 다른 학생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자기가 연습하는 기회를 한번 놓치는 거야. 그냥 구경꾼이야. 너 영화 볼 때 별도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막이 써진 외국 영화를 볼 때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내가 그 나라 사람하고 막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응? 네이티브하고 막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자막을 싹 지우잖아. 그럼 영화 내용 하나도 모르잖아. 보통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서 능력을 가진 거야. 자기가 직접 말해보고 따로 공부하는 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거지. 자막 써진 영화 보면서 착각에 빠지듯이 수학 공부도 답지를 보고 이렇게 푸는구나. 칠판에 선생님 설명을 보고 저렇게 풀면 쉽네. 이건 말이야 자기 경험이 아니라고. 근데 적어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거의 100이면 100 선생들이 다 물어보잖아. 그지? 나처럼. 야, 이게 의미가 뭐지? 그 다음에는 어떤 성질을 써야 할까? 물어보잖아. 이게 생각하고 자기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직접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도록. 그런데 대답 안 해. 보다가 답이 나오면 이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돌고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점하고 임의의 점하고 연결했을 때 이건 뭐냐?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 L의 기울기하고 같은 x좌표가 두 군데가 생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F'의 입장에서 보면 F'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x좌표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gx이거나 여기에 x값이 gx이거나 여기 x값이 gx. 예를 들어서 여기가 3,f3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x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g3입니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은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 1,f1이라는 점과 임의의 점 x,fx를 연결한 기울기와 어떤 점에서 gx라는 놈이 이제 x좌표야. x좌표가 gx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럼 여기가 gx가 되도록 이제 그 다음에 조건이 더 나와. 두 개 중에서 이거 말고 오른쪽 것이 x좌표가 gx다. 이렇게. 아니면 g3이 여기도 g3이고 여기도 g3이면 함수값이 두 개 생기면 어떡해? 두 개 생기면 함수가 아니야. 함수 아니잖아.
이게 g라는 놈이 함수가 되는데 g3이 뭐 여기는 1.5 여기는 3이니까 2 그러면 1.5도 나오고 2도 나온다. 그럼 이게 함수야?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함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되게 조건을 준다고. 둘 중에 오른쪽 거 해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게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3차 함수와 관련돼서 배운 또 기본기를 작동시켜서 가장 어려웠던 22번 문제를 무난히 해결하는 자들은 거의 다 이제 100점, 96점 이렇게 받았어. 이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다른 건 뭐 실수로 틀릴 수도 있고 100점 아니면 96점. 근데 허탈하게 98점 받은 놈도 있더라. 100점보다 더 어려운 98점. 왠지 알지? 1번, 2번, 3번이 2점짜리 3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한 개를 틀린 거야. 뭐 루트 2분의 3을 이제 유리화해서 2분의 3루트 3, 3루트 이렇게 써야 되는데 2분의 3루트 3으로 써서 틀린 거야. 하여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 공부하는 단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하는 기본적인 자세, 어떤 거를 중요시 하느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세지. 내가 그래서 그런 걸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전화기는 왜 지금 하냐? 자, 그 다음에 13번. 지금 전화기 할 때야. 자, A가 자연수 1, 2, 3에서 7, 8까지 F는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SF는 어떤 집합이냐? X를 원소로 한다. X는 A 중에 있다. 그러면 fx가 x와 같게 되는 놈. fx하고 x하고 같게 되는 x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인데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7, 8, 이렇게 됐어. 요 예에서 요놈이 뭐 함수가 F1이다 이렇게 치면 S의 F1은 원소가 뭐뭐 들었을까요? 응? 글 읽을 줄 모르냐? 까막눈들이냐? 내가 아까 읽어줬잖아. 집합 SF는 X를 원소로 한다. X는 여기 1, 2, 3, 4, 5, 6, 7, 8. 이 집합의 원소이다. 근데 fx와 x가 같게 되는 이거를 만족하는 x들이 원소이다. 이 집합에. 그럼 여기 f1을 내가 하나 적어놨잖아. 함수를. A에서 A로의 함수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개를 예로 든 거야. 여기 원소 뭐뭐 있어? 1, 2, 3 이런 거라고. 이거는 읽기 문제, 읽기 독해 문제라고. 문제의 뜻을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있느냐? 아까 앞에 내가 적었다 지은 그 수능 문제는 그렇죠. 주어진 식의 의미를 읽어내겠는가? 야, A분의 B의 의미를 알겠는가? 이게 출발이야. 모든 수학 문제 풀이의 출발. 문제를 읽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이 어떤 뜻으로 적힌 것인지 독해를 해요.
우리 수학 전공을 해보면 말이야. 수학 전공을 해보면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풀이의 패턴은 똑같아. 1단계 1 2회 독해 2단계 계획을 세워 3단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4단계 검토 결과 실패라는 결론이 나오면 다시 이 검토 결과 실패했어.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읽기부터 다시 내가 문제의 뜻을 잘못 읽었는가 아니면은 빼먹은 게 없는가 다시 읽어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워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든지 직접 나눗셈을 해본다든지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대입을 해본다든지 그지? 그렇잖아.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 결과 검토해보니까 조건에 맞아. 그럼 답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풀이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다른 과목도 그래. 과학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요 제일 중요한 단계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고3들 데리고 또는 재수생들 데리고 수업을 한 후 자 질문하러 와라. 쭉 질문하러 와 줄 서. 그럼 이제 한 명씩 질문하잖아. 뭘 해주느냐? 안 풀어줘. 문제를 그냥 같이 읽어보자 그러고 읽어주고 보내. 그럼 대부분 한 8, 90%는 문제를 읽어주면 그런 뜻이었네요. 그러고 가. 그럼 멍청이들 아니야?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놈들이야.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놈들. 머리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못 읽는 놈에게 글을 읽어주니까 그런 뜻이군요. 그걸 깐다고. 얘네들도 이제 그런 멍청이가 되어가는 중인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응?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자, G가 하나 있는데 이제 G가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고 얘는 가의 조건을 보니까 1대1이다. 그죠? 읽어보니까 의미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그 존재하면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존재하면 역함수 구하라는 거냐? 아니잖아. 지금은 역함수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G의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은 얘가 1대1 대응이구나.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S의 G가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1이 1 쏘고 2가 2 쏘고 이런 애가 한 놈도 없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쏘지 못한다는 거야. 1대1인데 자기하고 같은 놈을 쏘지 못한다. 다에 S의 G 도트 G가 A. 그럼 뭐야 이게? G를 합성을 했더니 전부 다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런 거 우리 많이 풀어봤어. 다른 방식으로 풀어봤어. 요 함수가 SF 이렇게 집합 형태로 표현이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표현으로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 12번. 자, A에서 A로의 1대1 대응 중에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놈은 몇 명이냐? 이 문제란 말이야 이게. 응?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두 번 합성해가지고 A에 A가 된다는 것은 모두 다 1, 2, 3, 4, 5, 6, 7, 8이 전부 다 X에서 X로 만나는 거야. 합성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G고 여기가 G였을 때 A에서 A로 다시 A에서 A로 가는데 1이 1로 가고 그러면 1이 1로 가고 그러면 합성했을 때 1이 1로 갔으니까 1이 S에 보면 1이 원소 같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 SG가 일단은 항등함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만 가능하냐? 1, 2, 1, 2, 1, 2 이따 치면 1이 2로 갔을 때 2가 1로 가야만 합성을 하면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서 합성하면서 1에서 시작한 게 1에서 끝나고 2에서 시작한 게 2에서 끝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저 8명이 전부 둘씩 짝을 이루어 크로스로 대응했다는 뜻이야. 그걸 세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 8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한 후에 4팩토리얼로 나눈다. 왜 나누는지 알지? 구분이 없어. 이 순서 구분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안 하면 여기에 순서 구분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순서 구분이 생기는 거야. 응? 봐봐. 여기 8 컨비네이션 2에서 1, 2가 뽑히고 6 컨비네이션 2에서 3, 4가 뽑힌 경우와 8 컨비네이션 2에서 3, 4가 둘이 뽑히고 6 컨비네이션 2에서 1, 2가 둘이 뽑히는 경우는 요게 없으면 서로 다른 경우로 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경우잖아, 사실은. 그래, 안 그래? 이 내가 지금 언급한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거야. 1, 2가 짝이고 3, 4가 짝이다. 이거하고 3, 4가 짝이고 1, 2가 짝이다. 이게 다르냐? 같은 거잖아. 짝끼리 순서는 안 따진다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에 14번. 14번은 뭐야? 64칸으로 정사각형이 나눠져서 1부터 64까지를 썼네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선택한 두 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오케이. 선택한 두 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다. 그럼 선택한 두 개의 숫자의 합은 짝수이다. 그럼 둘이 다가 홀수거나 둘 다가 짝수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보니까 세로줄을 보니까 세로줄은 전부 홀수만 주르륵 있거나 짝수만 주르륵 있거나 이런 규칙이네, 그지? 네? 그럼 일단은 세로줄을 홀수만 두 개를 선택한 다음, 네, 세로줄을 홀수만 두 줄을 선택한 다음, 거기서 가로줄이 겹치지 않도록 숫자 둘을 선택하는 경우를 세고, 그죠? 그래. 그 다음에 가로줄을 전부 세로줄 중에 짝수만 있는 줄 중에 두 개를 선택한 다음, 네, 그 두 줄에서 각각 숫자를 하나씩 고르는데 나란히 있는 애들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다. 응? 그거는 이제 복잡하지 않은 문제야,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몇 번이냐? 16번이냐? 자, 최고차의 예수가 양수의 이차함수 fx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6 미만에서 정의된 유리함수 gx가 보니까 x 빼기 6분의 2에 x 빼기 6에다가 마이너스 12니까 마2 이렇게 해서 보면 x 빼기 6분의 마2에 더하기 2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점근선이 x는 6이고 y는 2다 이렇게 돼서 x가 6 미만에서 정의됐으니까 점근선 왼쪽이야, 왼쪽. 얘가 x는 6이고 얘가 y는 2다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맞냐? 응? 여기까지 일단은 gx를 그려놨어. x는 6보다 왼쪽에만 있다. 됐어? 자, 근데 얘하고 4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 이상 t 플러스 2 미만이니까 얘도 알고 보면 6보다는 작아요. 그죠? t가 4 미만이니까 t 플러스 2 해도 6 미만이야. 그럼 어쨌든 이거 왼쪽에서 이거 왼쪽에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가 t면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어? 여기서 여기에서 g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t에서부터 g의 t 플러스 2까지.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제 왼쪽 끝, 오른쪽 끝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함수야. g가. 그럼 여기가 최소고 쭉 커져서 여기가 최대. 근데 얘를 이제 f에다가 집어넣을 거잖아. 그지? f에다가 집어넣어서 요거에 최소 ht를 생각하는데 가의 조건이 ht가 f에 이거다. t가 2보다 작은. 그 다음에 t가 2 이상이고 4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9다. 이 뭔 말이야? 여기 함수 f에 집어넣은 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다시 이제 2차 함수로 넘어온 거다 이제. g는 할 일을 다 했어. g는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대칭축이야. 응? 근데 이제 t가 2에서 4까지 됐더니 이게 쭉 최소값이 fgx의 최소값이 9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응? 지금 f에다 gx를 넣어놨으니까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었다는 얘기지. 꼭 진짜. 여기가 그래, 여기가 y는 9 이렇게 되는 거고. 응? 이제 t가 2보다 작아지면 여기가 g의 t 플러스 2, 여기가 g의 t. 그래서 함수 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최소되는 거야. 알겠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t가 2 이상이 되면은 얘가 축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축이 이거 사이에 들어있게 된다. 이때는. 이 그림은 t가 2보다 작을 때의 그림이고, 그럼 t가 이제 2 이상 4 미만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축이 있는데 이쪽이 gt고 이쪽이 g의 t 플러스 2다.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봐봐, f에 gt를 대입한 거니까 얘네들이 f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뭐야? x 값이야. f 입장에서 보면 x 값 gt, x 값 gt 플러스 이렇게. 이해돼? 응? 그래서 H0은 10이다 그랬으니까 H0이 10이라면 H0이 뭐냐? 여기가 0이 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그러면 여기가 G2가 되잖아요. G2가 되는 거지. T가 0이니까 H0 하면 여기 0.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게 10이 됐다고 하면은 요때에 해당해서 F의 G2가 10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조건 나에서 보니까 H의 0은 10. 이 말은 T가 0이니까 T가 2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즉 F의 G2가 바로 10이다 하는 거죠. 그럼 G2는 얼마나 여기서? G2 나오지? 나오지? 얼마야? 2는 2분의 2분의 5네? 그러니까